자, 이제 물건의 변동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어렵고요. 물건의 변동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에서 이미 봤어요. 그 모습이 세 가지가 있다. 취득, 변경, 소멸. 두 번째, 요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다. 원인. 이 원인을 민법 총칙에서 법률 요건이라 그랬고요. 요건. 요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대로 나와요, 이게. 어차피 물건도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 변동은 권리 변동을 말하고 권리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며 그 원인은 법률 요건이라 해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제 여기에 물권법은요, 객체인 부동산, 동산을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 틀이 존재합니다. 네 가지 틀이. 자, 먼저 법률 행위에 의한 건 대표적으로 매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건 상속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예컨대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186조가 있고요. 등기해야만 변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해야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파트를 돈을 주고 샀다. 열세를 넘겨받아서 내가 현재 거기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186조 때문에. 반면에 상속 따위를 통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 187조에 의하면 등기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등기 없이도 물권을 취득한다. 이게 187조 본문입니다. 반면에 단서에서 이렇게 놨어요.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을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187조 단서라고 합니다. 이 187조는 본문과 단서까지도 외우셔야 돼요. 본문이 뭐고 단서가 뭔지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지문에 단순히 187조 본문 또는 187조 단서라고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본문이 뭐고 단서가 뭔지 내용까지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의한 동산 물권 변동은 188조부터 190조까지 인도해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 인도라는 건 점유를 이전해 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물건을 건네주는 걸 말합니다. 건네주는 거. 따라서 내가 돈 주고 물건을 샀는데 아직 물건을 못 받았어. 그럼 아직 그건 내 소유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건네 받아야 내 소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조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1조 혼동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물권법 총칙 규정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각 칙에 있어요. 뭐 245조, 246조 등등. 그래서 일단 총론 부분에서는 물권법 총론 총칙 부분에서는 요거 186조부터 191조까지. 아까 앞에서 봤던 185조 물권 법정주의하고 그 다음 186조부터 191조까지. 요 조문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조문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조문이 나오기보다는 이론이나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숙달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네, 이해도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다. 두 번째로 일단 그 내용이 26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권 변동의 개념과 원인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그리고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도 부동산과 동산, 법률 규정에 의한 것도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자, 이럴 때 이 표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2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 표를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권 변동과 관련된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공시원칙, 그 다음에 공신의 원칙,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개념 잡는 게 좀 중요한데요. 먼저 공시원칙이란 물권 변동 과정을 대외적으로 알리라 이거예요. 알리라.
자, 여러분들이 책을 사셔가지고요. 이름 쓰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 책은 내 거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죠. 이런 걸 공시라고 해요. 그리고 국가는 이런 공시 원칙, 공시 방법을 갖춰라라는 공시의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때 공시 방법으로 국가가 만들어 놓은 게 부동산은 등기고, 이게 공시 방법이고, 동사는 점유가 공시 방법이에요. 이거 위에도 명인 방법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데,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시 방법이 등기와 점유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게 공시 원칙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것은요, 공시의 원칙에 관한 입법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공시 원칙을 국민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방법, 공시 원칙의 관철 방법, 이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건데 하나만 이해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걸 채택하고 있는가? 형식주의라고 되어 있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갑소유 아파트를요, 을한테 팔았어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매매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지 않겠죠.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하고요, 열쇠를 넘겨줬고요, 을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했어요. 자,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만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거 1월 20일. 자, 1월 20일 날 갑과의 생각을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 1월 20일 갑은 돈을 다 받고 등기 서류와 열쇠를 넘겨줬기 때문에 이 아파트는 더 이상 내 거가 아니라 을 소유구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할 거고요. 을은 더 확실하죠. 돈 다 주고 등기 서류와 열쇠를 넘겨받게 되면 1월 20일 날 을은 이 아파트는 이제 내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1월 20일 날. 그렇죠? 이렇게 1월 20일 날 갑과 을의 생각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건이 갑에서 을에게로 넘어갔다 라고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건이 이전되었다라는 양당사자의 생각의 일치를 물권적 합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매매만으로는 당연히 안 넘어가고 물권적 합의만으로도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186조 어땠어요? 등기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야 넘어가요. 이렇게 등기라는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지를 않고 등기라는 공시방법까지 갖추어야만 물권이 변동된다 라는 것을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성립요건주의라고도 부르고요. 독일이 채택을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독법주의라고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 것만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것. 동그라미 1번 형식주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가 물권적 합의를 말합니다. 그런 물권적 합의 외에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뒤집어 말하면 공시방법까지 갖춰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형식주의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 물권 변동 시기가 명확하다. 언제? 등기한 때. 이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두 번째, 다음 페이지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신 원칙은 이런 거예요. A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을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또 B 노트북을 을이 점유하고 현재 쓰고 있어요. 노트북으로 지금 을이 열심히 인강을 듣고 있어요. 제3자가 봤을 때 얘 권리자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앞불사 얘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자로 등기가 되어 있거나 동산을 점유하고 그걸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자일 가능성이 99.99%입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왜? 가장 매수인인 경우 권리자 아니죠?
도둑놈인 경우 권리자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권리자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만 권리자 아닌 자가 마치 권리자인 것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더라. 그런데 제3자는 그걸 모르니까 이걸 권리자로 믿게 된다요. 그쵸? 여기에 가장 매수인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을 리 없고 을 맞박에 도둑놈이라고 낙인이 찍혀 있을 리 없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걸 권리자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요걸 공신이라고 해요.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나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제3자가 권리자의 등기, 권리자의 점유로 믿는 것, 이게 공신이에요. 문제는 얘가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거래까지 했어. 거래, 을하고. 근데 얘는 권리자 아닌 자하고 거래했죠. 따라서 얘는 권리를 넘겨받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얘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야 되는데 얘가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뭐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 방법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를 보호하자. 이걸 뭐라 한다? 공신의 원칙. 얘를 보호하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공신 원칙 인정이 안 돼요. 동산에만 인정돼요. 따라서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를 믿고 거래했다. 원칙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도둑놈의 점유를 믿고 거래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있다. 동산은 있다. 이때 이 동산의 공시 원칙을 인정하는 제도가 강론에 가만 나와 249조 동산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취득이라는 네 글자는 동산에만 써야지 토지 선의 취득, 건물 선의 취득 이런 말로 하면 다 쭉쭉 그으셔야 돼요. 토지와 건물 같은 부동산은 선의 취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 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부동산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억울하죠. 억울해요. 이 억울한 제3자를 어떡할까? 어쩔 수 없어요. 보호 못 받아요. 다만 특별 규정이 있을 때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예컨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보호 규정이 있다면 그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보호 규정이 아예 없다면 절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게 원칙이 됩니다. 부동산은. 아시겠죠?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념이 있고요. 의의가 있습니다. 오른쪽 우리 민법의 태도. 이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됐죠? 네? 자, 이론적인 걸 몇 가지 본다 그랬어요. 물권 변동 들어가기 전에 186조 들어가기 전에 이론적인 거 몇 가지 본다 그랬는데 두 개 본 거예요. 지금 공시원칙하고 공신원칙.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개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개념. 자, 다시 이걸로 돌아옵니다. 갑과 을이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가 갑에서 을로 종국적으로 이전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행위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요거 의무 부담 행위. 갑과 을이 매매를 하게 되면 의무를 부담하죠. 갑은 을에게 부동산 아파트를 넘겨줄 의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 의무 부담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불러요. 반면에 우리나라 요거 갑이 을에게 등기 서류와 열쇠를 넘겨주고 을이 대금을 지급한 다음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고 을에게 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요 두 가지는 여기서 부담했던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죠. 이건 의무 이행 행위예요.
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종국적으로 갑에서 을에게 이전이 됐죠. 에? 이렇게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를 처분행위라고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고? 처분행위라고 부르고,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대한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면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채권행위와 물권의 개념을 잡았어요. 갑과 을 사이에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아파트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갑에서 을에게 이전될 때는 두 가지 행위가 개입되어 있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근데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날짜를 달리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졌죠. 동산매매는 한 날 한시에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계약을 맺으면서 동시에 돈 넘겨주고 물건 넘겨주고, 그렇죠. 동산의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이렇게 날짜를 달리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갑이 요 1월 20일 날 만취에 있었다. 만약에 갑이 1월 10일 날 만취에 있었다. 그럼 이 채권행위는 무효죠. 이게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월 20일 날은 갑이 멀쩡해. 술이 다 깼어. 견디셔를 3병 먹으셨어. 다 깼어. 그러면 1월 10일 날 채권행위에만 뭐가 있고 실효사유가 있고 물권행위는 그런 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무효지만 이건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물론 1월 20일 날도 갑이 만취해 있었다면 이것도 무효다 그러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어디 생기느냐. 1월 10일 날 계약을 맺을 때만 만취해 있었고 1월 20일은 만취해 있지 않더라. 채권행위에만 실효사유가 있고 물권행위는 실효사유가 없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게 날짜를 달리해서 이루어졌을 때, 이때 우리 대법원의 태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대법원의 태도. 우리 대법원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이렇게 따로따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 이렇게 봐요. 이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라고 해요.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이걸 유인성이라고 해요.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고 합니다. 유인성.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채택하고 있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된다. 근데 물권행위의 개념이 아까 뭐였었죠? 물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해 주는 행위라고 했어요. 이게 실효가 됐으니까 물권은 이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 매매계약을 했고 매수인에게 등기까지 이전이 되었는데 계약이 실효된 경우 우리 판례, 을에게 이전되어 있던 등기를 말소할 필요도 없이,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그것도 소급하여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등기는 을에게 넘어가 있지만 소유권은 넘어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때부터 요 채권행위가 실효가 됨으로써 을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 요런 상황이에요. 등기까지 넘어갔는데 이게 실효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에 할 때 을에게 등기가 넘어간 요 때부터 을 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요 사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되돌아 있고
갑에게. 그렇죠? 소유권 아까 누구한테 돌아간다 그랬어? 갑에게.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고? 이때 이 을등기 유효, 무효? 무효죠. 권리는 갑인데, 권리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무효니까 말소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소되기 전에 얘하고 거래하는 놈이 나타나, 얘가. 을에게 여전히 등기가 남아 있으니까 을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때 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지금 요 을의 등기는 공신의 원칙에서 봤던 권리자 아닌 자의 등기예요. 그렇죠? 그거를 믿고 거래하는 병이 나타나는데 우리민법은 등기의 공신력 인정 안 되니까 얘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 할 때. 그래서 요거를 채권행위, 물권행위 개념에서 꼭 결론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요거 전체적으로. 자, 267페이지 보면 물권행위의 의의가 있고요. 뭐 밑에 쭉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우리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서 세 번째 줄. 26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법 제도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유인성. 그렇죠? 에 비추어. 그 밑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자동 복귀한다. 을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을등기를 말소할 때까지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어 있으나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는, 그래서 을등기가 무효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을을 믿고 거래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론적인 걸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조문을 좀 봅니다. 268페이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186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187조가 있네요. 187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 판결, 원래 형성자가 없어요. 조문에는 형성을 가로를 쳐두세요. 상속, 판결, 공용징수,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이게 187조 단서. 밑에 박스, 100박스 밑에 186조에 의하면 우리 민법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 그 밑에 줄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주의? 형식주의. 다른 말로 성립요건주의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립요건주의. 자, 이때 2번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2번은 뭐냐 하면 애매한 것들. 186조가 적용되면 등기 필요 이렇게 말해요. 186조가 적용되면 등기 필요. 시험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등기 필요. 187조가 적용되면 등기 필요 없죠. 이걸 등기 불료 이렇게 해요. 이때 매매하고 상속은 구별이 확 돼. 매매는 법률이니까 등기 필요해. 상속은 아니니까 등기 필요 없어. 이렇게 매매나 상속처럼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 말고 애매한 것들.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 이제 그거 정리를 일단 해주셔야 돼요.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와요. 다음 중 등기를 요하는 것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먼저 2번의 양가로 1번 매매, 교환, 법률행위입니다. 등기 필요하겠지요. 등기 필요합니다. 오른쪽 3번 물권의 포기.
자, 물권의 포기는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입니다. 등기 필요 이렇게 등기 필요. 말소 등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했다.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말소 등기까지 해야 돼요. 지상권을 포기했다. 지상권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 필요 이렇게 됩니다. 등기 필요. 4번 점유취득시효라고 되어 있죠. 이건 소유권 가서 볼 거예요. 등기 필요. 자, 특히 요 놈은요. 요 놈은 여길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는 건 뭐에 의한 거라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유취득시효 완성 옆에다가 이렇게 187조의 예외 이렇게 써 있어요. 점유취득시효 옆에다가 뭐라고요? 187조의 예외. 소유권 가서 볼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뭘 해라? 등기해라. 이렇게 예외가 있다. 일단 요 정도 기억합니다. 요 정도. 반면에 밑에 187조. 이건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대표적인 게 상속이 있고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등기 없이 상속인의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한 장 넘기면요. 형성 판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상 판결이 3개가 있습니다.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 확인 판결이라는 게 있고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거 구별해라. 안 나와요.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이 3개의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만을 의미하고요. 분할 판결. 찾으셨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말이 나오면 여기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위에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예요. 아래 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바로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우리가 소유권 공유 가서 볼 거예요. 나와요. 요 놈은.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을 말하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란 말이 나면 아하 이거는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경매,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만을 말합니다. 경매법원을 통한 경매가 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가 있습니다. 옥션이나 이베이 이런 거 안 돼요. 이때 그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경매.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게 몇 개 쭉 나왔어요. 동그라미 2번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동그라미 3번에 법정자가 붙어있는 것들. 법정자가 붙어있는 것들. 7번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자, 이 7번에 있는 나머지 건 다 뒤에서 볼 거예요. 요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가 바로 이거예요.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봤을 때 물권행위의 원인이 뭐예요? 이거죠. 이게 원인행위가 돼요. 물권행위의 원인행위. 그래서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는 바로 채권행위가 실효가 됨으로써 물권이 복귀가 되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을에게 넘어가 있는 등기 말소 필요 불요. 불요. 말소할 필요 없이. 그래서 187조에 있는 거예요.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를. 그리고 그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에 구체적인 얘가 양가로 6번에 있는 거예요. 매매계약의 취소 해제. 같은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지금 매매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됨으로써 실효가 됐잖아요. 물권은 복귀가 되죠.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그래서 그 5번의 동그라미 7번과 양가로 6번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5번의 동그라미 7번과 양가로 6번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87조의 예외라고 해서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박스 안에요. 도해라고 해서요. 둘 다 등기 필요라고 돼 있죠. 박스 안에. 근데 오른쪽 거는 등기 불료로 바꾸세요. 네. 법률 규정 기타 형성 판결 해놓고 화살표 다음에 등기 필요라고 돼 있는데 요거 아까 등기 필요 없다 그랬죠? 등기 불료. 불료. 필요가 아니라 불료. 됐습니다. 이렇게 186조와 187조 일단 요걸 이렇게 싹 조문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186조와 187조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 등기. 186조는 물건이 변동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구했고요. 187조는 등기 없이 취득한 물건을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됐죠. 그래서 물건 변동 요건으로서의 등기와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 이 두 가지 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법 총론에서는 이 186조와 187조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나옵니다. 그거를 정리하시면 돼요. 등기 몇 가지 정리해야 돼요. 하나하나 보면 돼요. 공시법에서 보게 되는 등기법에 관한 내용들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되고요. 민법에서는요. 등기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말고요. 등기를 둘러싼 당사자 간의 분쟁. 네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집중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등기를 딱 필요한 것만 머릿속에 담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오는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등기청구원이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등기청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등기법이 매매 같은 게 있으면요. 양당사자가 등기소에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동신청주의라는 건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어느 한 놈이 안 간다고 버티면 같이 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 취지에서 공동신청주의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 권리자인 부동산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인 부동산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등기 청구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신청 절차의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죠. 이렇게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권리를 사법상 권리 이렇게 불러요. 사법상. 개인 사자 써서. 두 번째, 만약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물권이 변동되죠. 결국 이 이전 등기 청구권,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것들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돼요. 이때 물권이 변동되는 것을 실체법상의 효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런 등기 청구권은 그 실체법상의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실체법상의 권리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일단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 사법상 권리, 실체법상 권리 이렇게 됩니다. 이걸 왜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요 놈하고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등기 신청권이라고.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에 등기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해요. 갑과 을이 매매했어요. 누가 접수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이. 또는 갑을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지나가는 개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쫙 정해져 있어요. 그 자격을 뭐라 한다? 등기 신청권. 근데 이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 서류를 낼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죠. 평등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라
공무소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법상의 권리가. 두 번째로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가 스타트, 시작이 됩니다. 즉 등기 절차를 개시하는 권리다. 그래서 절차법상의 권리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등기 청구권의 개념으로부터 사법상의 권리, 실체법상의 권리 이런 특징이 나오고 이 특징으로부터 공법상 권리고 절차법상의 권리인 등기 신청권과는 구별하자. 세 번째로 좀 전에 등기 청구권은 매수인 같은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같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 그랬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빨리 등기를 넘겨가라. 이걸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매수인이요 5월 말일까지 등기를 넘겨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5월 중순부터 매수인이 연락이 두절돼. 왜? 매수인 언제 나타나려고? 6월 2일 날. 안 가져가요. 6월 1일이 될 때까지. 분명히 그 전에 넘겨가기로 해놓고. 그러니까 똥끝하는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빨리 가져가라.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등기 인수 청구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꼭 권리자가 의무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등기 청구권의 의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의 의. 왜 느낌이 이거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까지? 안 했죠? 근데 왜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 이런 걸 이제 데자부라고 하나요? 그렇죠? 자꾸 하면서 아까부터 물건 총론 내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아니에요. 다른 데 하고. 다른 데는 이런 식으로 말을 안 했어요. 제가 학원마다 말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강의.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죠. 제가 게을러서 강의 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이렇게 말이 노트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쫙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생각 안 나면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빼먹고 가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등기 청구는 의의가 이런데 등기 청구는 중요한 게요. 성질이. 이 제일 중요해요. 다음 등기 청구의 성질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잘 내요. 왜냐하면 등기 청구의 성질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채권적인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물권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나누냐? 소멸시효라는 놈 때문에 나눠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게 소멸시효라고 그랬어요.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게 소멸시효인데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이라면 10년간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해요. 반면에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냐 안 걸리냐를 판단하려면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인지 물권적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해. 근데 어떻게 구별하는가? 발생 원인 갖고 구별을 해요. 등기 청구권이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 생겼다면 채권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여기에 이제 무슨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설정 계약에 터잡은 거, 부동산 임차권 등기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터잡은 거, 부동산 환매권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에 터잡은 거, 이런 것들 다 무슨 계약, 무슨 약정, 무슨 특약, 무슨 합의, 다 법률행위죠. 이런 걸 통해 생긴 것들은 다 채권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 빼고. 아까 점유취득시 완성의 경우에는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완성된 사람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손에 넣어요. 부동산 매수인하고 똑같아요. 뭘 손에 넣는다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 근데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채권적 청구권 두 가지를 머릿속에 나중에 외워지니까 생각만.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하고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등기 청구권. 이 두 가지가 전형적으로 채권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물권적인 건 어떤 거냐면요. 등기와 권리가 불일치해요. 이걸 일치시킬 목적의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입니다. 아까 계약을 맺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되면 을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된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되어 있고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고? 을에게. 일치 불일치. 이거 일치시키려면 말소등기 청구하겠죠. 그게 물권적이다. 등기와 권리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청구권이 뭐다? 물권적이다. 그래서 대부분 무슨 말소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자, 272페이지에 보면 발생 원인에 따른 등기 청구권의 성질이라고 해서 양가로 1번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동그라미 1번 법률 행위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권,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점유취득 시의 경우 역시 채권적 청구권. 그렇죠? 반면 오른쪽 양가로 3번 물권적 청구권,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원인 행위인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즉 채권행위가 실효된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등기 이전 없이 자동으로 복귀된다. 따라서 실소유자인 매도인이 무효 등기 명의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건 뭐다? 복귀한 소유권의 토잡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돼. 하나 조심하실 게 동그라미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요 이전등기 청구권 그러면 채권적이고요. 말소등기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전등기 청구권 중에서 요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요거 물권적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기 봐. A 토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갑 에서 을 에서 병 에서 정으로 순차 매매를 통해서 이전이 되어 있어. 등기부를 봤더니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동산은 갑이 원래 소유자였다가 매매를 통해서 현재 누가 소유자다? 정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어. 어떤 분쟁이 생겼냐? 갑과 을이 매매할 때 이 자식이 만취해 있었어. 수리왼수야. 갑이 만취해 있었어. 그러면 갑을 사의 매매는 무효가 되고 을에게 넘어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에? 을에게 넘어간 등기가 무효가 되고 등기행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도 무효, 정도 무효. 그럼 결국 현재 소유자는 누구? 갑. 등기 명의는 누구? 정. 소유자는 갑이지만 등기 명의는 누구한테? 정한테. 자, 갑이 진정한 자신의 소유 명의를 회복해야 되죠. 방법은 을병정을 상대로 줄줄이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세 사람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각각 하면 소송이 3개예요. 대법원까지만 하나에 2년 걸려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3명을 다 지우려면 몇 년 걸려? 6년 걸려. 너무 오래 걸리죠. 에라 모르겠다 갑이 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했어요. 우리 대법원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왜? 각각 청구하면 소송이 몇 개인데? 3개인데. 간단히 하나로 해결하죠. 대법원의 업무 분담이 3분의 1로 팍 줄어들었어. 땡큐죠. 그래서 이걸 딱 인정을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그러면서 이름을 멋있게 붙여. 뭐라고?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진정한 소유 명의를 회복할 목적으로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때 그걸 뭐라 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한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왜? 등기와 권리의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채권적, 물권적?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요 정도. 그래서 오늘은 요번 순환에는
지난 시간에는 개념만 지난 순환만 말씀드렸는데 이번 순환에는 등기 청권이 뭐냐? 어떤 특징이 있냐? 그래서 이거하고 구별하자. 요놈 하나하고 두 번째로 성질 두 개. 왜 나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나눠? 이렇게. 예? 그리고 채권적인 거 두 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권,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이전등기 청권. 물권적인 거 보통 무슨 말소 등기 청권, 앤드 하나 더 진정명의 회분한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딱 이렇게만. 예? 더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읽으면 유체이탈이 일어나요 지금. 나중에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 깊이 있는 것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됐죠? 일단 요 정도까지. 자, 등기와 관해서 요게 일단 하나 먼저 나왔습니다. 이제 한 5개 남았어요 등기. 예. 조금 쉬었다 보겠습니다.